매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달빛 거북의 비밀. 한양의 가을 하늘이 높고 맑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대문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어요. 오늘도 또 다른 혼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씨, 이번에도 안 된답니다. 유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은서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미모와 총명함을 갖춘 교수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그 양반도 조건이 맞지 않더군요. 은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번이 20번째입니다. 20번째. 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이 적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학문이 부족하다고. 도대체 어떤 사내를 원하시는 겁니까? 은서는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원할 뿐이에요. 재산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학식도 깊은 그런 분 말입니다. 마당에서는 이판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한탄을 늘어놓고 있었죠. 내 딸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네. 좋은 혼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하고. 이판서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판서댁, 그래도 따님이 총명하니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거요. 친구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판서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딸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소문은 이미 온 한양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판서 댁 딸은 너무 까다롭다는 소문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판서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뛰어왔어요. 서촌에 사시는 윤 진사댁에서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이판서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윤 진사댁? 그 집 아들 말인가? 네, 윤겸 도령 말씀이십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윤진사는 학식이 깊고 품격 있는 선비였지만 그의 아들 윤겸은 한양에서 유명한 잠꾸러기였거든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과거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괴짜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겠나? 이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윤겸 도령이요?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잠만 자신다고 들었는데. 아씨,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좋은 혼담들은 모두 거절하시고. 은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운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 윤겸은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재산도 그저 그렇고 출세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게다가 잠만 자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번의 혼담이 깨진 상황에서 더 이상 까다로울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양에서 가장 까다로운 교수 은서와 가장 게으른 서생 윤겸의 혼례가 급작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판서 댁딸이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구나. 하지만 상대가 그 장꾸러기 윤겸이라니. 참 묘한 인연이로군. 혼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혼사가 성사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고 윤진사 역시 아들의 혼례가 이뤄질 수 있어 기뻤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 잠만 자는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온갖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드디어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곱게 단장한 채 가마에 올랐고 이판서 댁에서 윤진사 댁으로 향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게 그 까다로운 이판서댁 딸이구나. 드디어 시집을 가는군.
신랑이 잠꾸러기라던데 어떻게 될지 재밌겠어. 이렇게 해서 은서와 윤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혼례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혼례식이 끝나고 은서는 윤진사 댁의 새로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을 은은하게 비추는 첫날 밤, 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새 신랑이 올 거야. 시어머니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붉게 물든 얼굴로 답했어요. 네, 어머니.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윤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첫날 밤인데 신랑이 오지 않다니.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윤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왔거든요. 도령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대답 없이 그대로 이불 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럴 수가. 은서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겸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젯밤은 어떠했니? 은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어요. 첫날 밤에 남편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령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시더군요. 은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특이한 습성을 알고 계셨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윤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인사를 했어요. 부인, 안녕하셨습니까? 네. 도령님. 은서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곧 다시 졸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꾸벅꾸벅 졸고 책을 보다가도 잠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서 있다가도 잠들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령이 첫날 밤에도 잠만 잤다더군. 그런 사내와 어떻게 살겠어. 이판서 댁 딸이 불쌍하네. 은서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까다롭게 굴어서 좋은 혼담들을 놓쳤는데 결국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은서는 홀로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서는 윤겸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깨어 있을 때의 윤겸은 의외로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잠이 너무 많을 뿐이었죠. 부인께서 좋아하실 만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윤겸이 어느 날 희귀한 책을 건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도령님. 은서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윤겸이 말하다가 또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씨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잠만 자니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집 새댁이 벌써 과부 소리를 듣겠어. 잠꾸러기 사위라니 이판서가 딸을 잘못 시집 보냈네. 이런 소리들이 은서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 밤이 되면 윤겸은 여전히 혼자 잠들었고 은서는 홀로 깨어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날 밤의 당황스러움은 이제 깊은 외로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은서가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의 잠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서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여전히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고 은서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잠들려고 누워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윤겸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쪽 제방이 곧 무너지리라. 윤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도령님? 하지만 윤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꼬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보통 잠들 때와는 달랐어요. 마치 뭔가 심각한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큰 물이 밀려온다. 윤겸이 또 중얼거렸어요. 은서는 신기한 마음으로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졸던 사람이 잠에서는 이렇게 또렷하게 말을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윤겸에게 어젯밤의 일을 물어봤어요. 도령님, 어젯밤에 동쪽 제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윤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윤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저는 꿈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은서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는 잠꼬대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모든 하천이 넘실거렸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윤겸이 예언한 대로 정말 동쪽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큰일 났어. 제방이 터졌다. 마을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다행히 이판서 댁과 윤, 진사댁은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며칠 전에 남편의 잠꼬대를 들려주었고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해뒀던 거죠. 이상하네요. 이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위가 정말 제방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다던데. 은서는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의 잠꼬대가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후로도 윤겸의 잠꼬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쪽 산길에서 나무가 쓰러진다. 조심해야 한다. 이틀 후 정말로 서쪽 산길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았습니다. 최 시집소가 병이 든다. 빨리 치료해야 한다. 며칠 뒤 최 시집소가 정말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했던 약초로 치료해서 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도령이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잠꼬대가 자꾸 현실이 되네. 혹시 신령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은서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 같았지만 뭔가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령님, 꿈에서 뭘 보시는 건가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긴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윤겸은 여전히 졸린 듯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은서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잠 속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잠꼬대는 정말 미래를 예언하는 것일까? 밤이 되자 은서는 남편의 잠꼬대를 더욱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물리를 걷는 큰 거북이. 달빛 아래서 속삭인다.
윤겸이 또다시 신비로운 잠꼬대를 했습니다. 거북이라니? 은서의 눈이 번뜩 뜨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녀는 점점 남편의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윤겸의 잠꼬대가 계속 들어맞자 은서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거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달빛 아래의 거북. 오래된 약속. 윤겸이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지, 왜 그런 신기한 잠꼬대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달이 밝은 밤, 은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윤겸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지금이야. 은서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윤겸은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향했어요. 은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겸은 개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달빛 아래에서 보니 낡은 거북 껍질이었습니다. 오래된 벗이요. 윤겸이 거북 껍질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진지하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놀라서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남편이 거북 껍질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울 속에서 큰 물결이 일더니 거대한 거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등딱지에 이끼가 자라고 눈이 지혜로 가득한 늙은 거북이였습니다. 주인님을 배웁니다. 거북이 입을 열어 말했어요. 은서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거북이 사람 말을 하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고마워이 늙은 벗이여. 윤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꿈으로 보여준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어. 그것은 주인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거북이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래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잠꼬대를 너무 자주 들었나 보. 거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부인이시군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곧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더 큰 시험이라니.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인님의 진정한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윤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알겠소. 준비하고 있겠소. 그리고 부인께도 조만간 모든 것을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북이 말을 마치자 다시 물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윤겸도 거북 껍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황급히 앞서 달려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거북 영물. 미래를 보는 능력. 더 큰 시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어지럽게 돌았습니다. 윤겸이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잠꼬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북과 대화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은서는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잠꾸러기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비웃던 게 은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게으른 게 아니라 다른 세상과 소통하느라 잠이 많았던 거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은서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거대한 거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잠꾸러기가 아니라 신령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윤겸은 평소처럼 늦게 일어나서 졸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서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령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윤겸이 놀란 듯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갔다고요? 개울가에. 은서가 말하다가 망설였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윤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발각된 듯한 얼굴이었어요. 부인께서 보셨습니까? 윤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라가서 봤습니다. 거북과 대화하시는 것을요? 윤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은서는 긴장한 마음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윤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래 일들을 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능력은 어떻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윤겸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제가 15살 때였죠. 길을 걷다가 사냥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큰 거북 하나를 잡아서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은서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거북은 매우 늙어 보였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사냥꾼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을 샀습니다. 그래서요? 개울가에 데려가서 놓아주었죠. 그런데 그 거북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윤겸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꿈에서 본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었어요. 그럼 그 거북이 내 용왕의 사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준 거죠. 은서는 놀라운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윤겸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꾸러기 취급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모두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거북이 말하기를 곧 더 큰 시험이 온다고 했거든요. 더 큰 시험이요? 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때는 제 능력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도령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어요. 윤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믿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잠꼬대가 모두 들어맞는 걸 봤잖아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윤겸은 처음으로 은서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서는 남편의 잠꼬대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미래를 알려주는 소중한 예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큰 바람과 함께. 윤겸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태풍이 올 거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재앙을 뜻하는 걸까? 며칠 후 정말로 큰 태풍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윤겸의 예언을 들은 은서가 미리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윤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들어맞으니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큰 시험이 와야만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 것 같았어요.
은서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건만 따지며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선한 마음과 특별한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윤겸의 예언이 몇 번 들어맞자 마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며 비웃었어요. 윤도령이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다더군. 한 안악이 우물가에서 말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른 안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맞아떨어지지 않나? 아직 몇 번 안 됐잖아. 좀 더 지켜봐야지.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며칠 후 윤겸이 또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김 훈장 댁 우물이 사흘 후에 마를 것이다. 잠꼬대로 중얼거렸어요. 은서가 이 말을 김 훈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물이 마른다고요? 김 훈장이 의아해했어요. 우리 집 우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훈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항아리에 물을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흘 후에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 훈장이 놀라며 외쳤어요. 정말 윤도령 말이 맞았어.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맞았다더군.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해. 혹시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물이 마르는 건 원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추측을 잘하는 거지 뭔 신기한 능력이야. 일주일 후 윤겸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박신의 소가 다리를 다친다. 왼쪽 앞다리를. 은서가 박 씨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어요. 소가 다리를 다친다고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소는 아주 건강한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 후 정말로 박신의 소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외양간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윤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윤도령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 마을의 원로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진사 댁 아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소. 이장이 윤진사를 찾아왔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의 말들이 자꾸 들어맞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미리 알려달라고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윤겸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함부로 비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남편이 조금씩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동안 잠꾸러기라고 놀림받던 남편이 이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도령님,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은서가 기쁘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윤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거북이 말한 큰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큰 시험이요? 네, 그때가 되면 제 능력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 겁니다. 윤겸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말이죠. 며칠 후 윤겸의 잠꼬대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큰 재앙이 다가온다. 평소보다 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거북이 말한 그 큰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겸의 잠꼬대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큰 산이 무너진다. 윤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모두 사라진다. 은서가 깜짝 놀라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윤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보름 후에 서산이 무너져 내린다. 모든 집이 묻힌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예언이었어요. 산이 무너진다니, 마을이 사라진다니. 은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두 피해야 한다. 높은 곳으로, 동쪽 산으로.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남편에게 어젯밤의 잠꼬대를 자세히 전해주었어요. 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산이 무너진다고요? 네, 보름 후에 마을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윤겸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예언들은 작은 일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을 전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윤겸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날 오후 윤겸과 은서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윤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산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우물이 마르고 소가 다치는 것과 산이 무너지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장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산이 무너진다니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 혹시 윤도령이 미친 게 아닐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작은 일들은 믿을 수 있어도 이렇게 큰 재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윤겸의 말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았으니까요. 이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김 훈장이 말했어요. 만약에라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모두 피난시킬 수는 없어요. 근거도 없이 말이죠. 결국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윤겸의 예언을 믿고 피난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윤도령의 말이 몇 번이나 들어맞았습니까? 은서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 방이 무너지는 것도, 우물이 마르는 것도, 소가 다치는 것도 모두 맞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일이야. 한 주민이 반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의견이 나뉘었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반씩이었죠. 저는 믿겠습니다. 박 씨가 일어나 말했어요. 제 소일로 윤도령을 믿게 되었거든요. 저도 믿어요. 김 훈장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결국 마을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윤겸과 은서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어주는 사람들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소한 우리 가족과 몇몇 이웃들이라도 피하게 해야 해요. 은서가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죠. 이판서와 윤 진사 가족 그리고 윤겸을 믿어주는 몇 가구가 동쪽 산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어요. 전체 마을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피난을 가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괜한 고생을 안 해. 산에서 며칠 버텨봐야 뭐해.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할 텐데. 은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게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윤겸의 예언이 들어맞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빗나갈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8장 산이 무너진 날. 드디어 윤겸이 예언한 보름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이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가득했어요. 동쪽 산에 피난을 간 사람들은 임시로 만든 움막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판서 가족, 윤 진사 가족, 그리고 윤겸을 믿어준 몇 가구가 전부였어요. 정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김 훈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윤겸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겁니다.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일부는 피난 간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까지 산에서 지낼 건가? 윤도령 말만 믿고 괜한 고생을 하네. 이번에는 틀릴걸. 산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어.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은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겸이 답했어요. 공기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인가?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밤이 되자 진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땅이 자꾸 흔들리는데? 설마 윤도령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 밤 10시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르르르르. 서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산사태다. 누군가 외쳤어요. 정말로 서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대한 바위들과 흙이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서 피해.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산사태의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집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고 마을의 절반이 순식간에 흙더미에 묻혀버렸습니다. 동쪽 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피난민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이판서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산이 무너졌구나. 윤겸이 맞았어.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은서는 남편이 손을 꽉 잡았어요. 도령님 덕분에 살았어요. 윤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산사태가 완전히 멈췄어요. 마을로 내려가 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들의 절반이 무너지거나 흙에 묻혔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다쳤어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적었지만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피난민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도령님 죄송합니다. 이장이 윤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믿지 않아서. 정말 미안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윤겸이 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라도 안전하시니 다행이에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잠꾸러기라고 비웃던 윤겸이 실제로는 하늘이 보낸 구원자였다는 것을요. 윤도령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아셨나요? 한할머니가 물었어요.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거북을 구해준 일, 그 대가로 받은 신비한 능력, 그리고 꿈으로 미래를 보게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람들은 놀라운 이야기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령님이 하루 종일 주무신 건? 네, 꿈속에서 미래의 일들을 보느라 그랬습니다. 윤겸이 설명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윤겸은 잠자는 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무너진 집들을 다시 짓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윤겸은 꿈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곳에 집을 지을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여기는 앞으로도 안전할 거예요. 윤겸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꿈에서 봤는데 이곳은 어떤 재해도 피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윤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는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새로운 마을이 완성되었어요.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안전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윤겸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어요. 잠자는 현인 윤겸, 마을을 구한 은인이라고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은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건만 보고 결혼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선한 마음과 희생정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도령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부인이 믿어주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윤겸이 답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윤겸은 오랜만에 거북을 만나러 개울가로 갔어요. 이번에는 은서도 함께였습니다. 오래된 벗이요. 윤겸이 거북 껍질을 어루만졌어요.
거대한 거북이 물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큰 시험을 잘 치르셨군요. 거북이 말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주인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고마우이. 당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소. 이것은 주인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거북이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현명하신 부인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거북님.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북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큰 재앙보다는 작은 일상의 행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겸이 고개를 숙였어요. 거북이 물속으로 사라진 후 윤겸과 은서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윤겸은 마을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아왔어요. 윤겸은 꿈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은서도 남편을 도와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까지 전해졌어요. 잠자는 현인과 그의 현명한 아내라는 이야기로 말이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윤겸을 찾아와 물었어요. 도령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윤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요? 네, 저도 거북 한 마리를 구해준 것이 시작이었어요. 별것 아닌 일 같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겸과 은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작은 선행이 언젠가 큰 기적을 부른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개울가에서 거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북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해 준다고 전해져요. 이것이 바로 달빛 거북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